장사 잘 되는 스타벅스 옆에는 항상 이디야가 있는 거 알고 있지? 이디야가 스타벅스 옆에만 매장을 내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는 소문은 이디야가 성장하던 시절부터 떠돌았잖아. 실제로 스타벅스 옆에 항상 이디야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법칙처럼 요즘은 저가 브랜드 카페들도 서로 다닥다닥 붙어져 있는 것을 많이 봤었을 거야. 오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저가 커피 브랜드가 많아졌고 많이 생긴 만큼 진짜 돈이 되는지, 그렇다면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에 뛰어들면 되는 건지, 하루 100만원 정도 팔면 얼마가 남는지 한번 알아볼게.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가 커피 브랜드가 많아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커피 시장 문화 때문이라고 해.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1인당 커피 소비량이 367잔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하더래. 거의 매일 커피 한 장 이상을 마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지. 당연히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도 따라오면서 카페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는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데, 메가 커피인 경우는 10평 기준으로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하지만 전기증설, 냉난방, CCTV, 키오스크, 보증금 등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1억 넘게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작은 평수에 창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 비교적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 한때는 퇴직을 하고 나서 치킨집을 하려는 것이 국룰이었지만 이제는 치킨집보다는 카페 창업을 하는 것이 대세라고 볼 수 있겠다. 그것도 그럴 것이 치킨은 기름에 튀겨야 하는 힘든 노동이 많은 반면에 카페는 레시피대로 음료를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 또 상하기 쉬운 생각을 관리해야 하는 치킨집에 비해서 비교적 재고 관리가 더 편한 카페가 난이도 측면에서 더 쉬운 쪽에 속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생긴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마진은 어떻게 될까? 가장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 3개를 비교해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메가커피 가맹점 1년 평균 매출은 약 3억 5천만원, 3억 2천만원, 컴포즈는 약 2억 5천만원 정도 된다고 해. 사실 매출로만 봤을 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근데 이게 또 순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나가는 비용을 하나하나 다 빼줘야 한다고 하더라. 또 커피 브랜드마다 부자재 값과 로열티, 원두값 등등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더래. 그래서 이 3개 커피 브랜드 1년 매출 평균 매출을 합산한 평균값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보면 3개 커피 브랜드 1년 평균 매출은 약 3억 600만원 정도가 돼.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 매출은 2,550만원 정도 나오는데, 내가 각 홈페이지를 탐방해보니 저가 커피 브랜드 재료비가 평균적으로 약 38% 정도 된다고 해. 즉 이렇게 되면 마진이 62% 정도 된다고 보는데, 한 달에 2,550만원의 매출을 낸다고 하면 재료비만 뺐을 때 약 1,581만원이 이익으로 나오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머지 지출 비용을 하나하나 다 빼줘야 하는데, 기사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 월 평균 임대료가 어마무시한데 대충 300만원이라 잡고, 인건비도 대충 600만원 잡고, 전기료, 수도세, 인터넷, 기타 장비 60만원, 로열티 30만원, 여기에 부가세, 종소세, 건보료를 다 빼면 약 200에서 35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 물론 상권이나 인건비를 어떻게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과포화된 커피 시장에 계속해서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저가 커피 브랜드 점포 수를 보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창업이 꼭 블루 오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다면 이 많은 커피 매장들이 어디에 생기는지 자세히 보면 카페 옆에 카페가 있고, 그 옆에 또 카페가 있고, 그런 요즘 흔한 길거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 결국엔 손님 수는 정해져 있는데 경쟁해야 하는 카페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서로 이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지. 커피값을 내리거나 할인 쿠폰을 뿌리면서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싸지고 서비스가 더 좋아진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더 좋을 수밖에 없지, 개이득. 하지만 출혈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프랜차이즈의 점주들에게 떠넘겨지면서 가뜩이나 박한 마진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는데, 그렇다면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카페 옆에 카페가 생기면 서로가 이득이 되는 상황이 없다는 걸 알면서 왜 계속 점포를 늘려가는 걸까? 이 부분은 사실 커피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는 로열티와 인테리어 수익, 물류 수익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즉 점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인데, 점포가 많아지면 로열티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고, 인테리어도 매장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점포 수가 많으면 인테리어 수익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거기에 물류 수익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커피원두 한 통을 수입할 때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가맹점에 1kg 커피원두를 만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본사는 1kg 커피원두를 가맹점에 공급할 때마다 9,0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2025년에 점포수가 빠르게 늘어 커피원두를 2톤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이때 규모 경제에 의해 2톤의 커피 원두값은 150만원에 수입할 수 있게 되는데, 즉 본사는 1kg당 750원에 원두를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작년엔 1kg당 1,000원에 수입을 했었는데 약 25% 더 저렴하게 수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하지만 가맹점 공급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원두 1kg을 가맹점에 공급했을 때 9,250원의 수익이 생기면서 작년보다 약 2.7%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지. 근데 카페에 원두만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일회용 컵, 빨대, 파우더 등등 점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개당 단가는 낮아지고, 그 차익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변하게 되었다고 해. 그래서 커피 프랜차이즈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무리 경쟁이 심한 곳이더라도 일단 점포수를 늘려 물류 수익, 로열티 인테리어 수익을 내는 것이 본인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옆에 카페가 있어서 경쟁이 아무리 심해진다고 해도 점포 수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이익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게 한국은 카페 전쟁터가 형성이 되어 가는 거라고 봐야겠네. 겉만 봤을 때는 쉬운 창업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업종이라는 것도 나는 정보를 찾으면서 느끼게 되었어. 매년 증가하는 물가와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뛰면서 장사를 하며 돈을 벌려고 창업을 했지만 오히려 몸만 더 상하고 망가지면서 병원비가 더 나온다고 할 만큼 카페 창업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실제 커피 창업을 하면서 힘든 고충이 있거나 혹은 또 다른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해. 그냥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는 거 알고 있지?